그러면 이제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전자고요. 네, 63,000원에 40%요. 63,000원에 지금 40% 비중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를 좀 샀을 때는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뭔가 호재로 더 잘 가겠다, 저점 매수다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가신 거 아닐까 싶네요. 네, 그냥 적금 대신에 그냥 묻어두고 네. 그냥 하려고 했는데 요새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너무 떨어져서 무서워가지고 봅니다.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엔비디아 발로 인해 가지고 쭉쭉 지금 우리 삼성전자도 2%대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오히려 조금 더 기회로 봐도 괜찮을런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73,300원이니까 소액권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들어가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10% 정도 지금 수익권인데 사실 고점이 88,000원이고 고점 대비 지금 현 시점 한 20% 넘게 밀렸으니까 고점을 생각을 하면 고점이 저희 원금이잖아요. 그쵸. 이걸 생각을 하면 항상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묵혀두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모아가는 형태로 투자하신 분이라면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삼성전자 언제 사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재작년쯤 재작년에 혹시 한 번 사셨나요? 아니면 여러 번 사서 지금 현재 63,000원 평단가가 나오신 건가요? 여러 번 조금 사가지고 조금씩 사다 보니까 이제 평단가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 번 사서 63,000원이면 재작년에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사신 건데 혹시 작년이나 올해 삼성전자 추가로 사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안 팔았어요. 그냥 계속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네네. 네, 8월부터 조금 엄청 떨어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네, 팔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8월부터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7월 달에 88,800원까지 올라가면서 50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결국 SK 하이닉스가 7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3배가 넘게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저점이 5만 1,000원이었는데 5만 1,000원에서 8만 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그래도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그 결정적인 그 차이의 이유는 결국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주도권을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향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AMD 쪽으로는 들어가지만 엔비디아 퀄 통과를 못하면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약점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HBM3 8단 이런 부분 들어갔다 뭐 이런 트렌드 포스 쪽에서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기존의 HBM3 그 전세대죠. 이런 4세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이런 저가 모델 쪽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를 뚫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엔비디아 못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메모리 점유율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지금 가격은 싼 거 맞아요.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아임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것 자체는 맞는데 내년 1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둔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당분간 좀 지켜보는 걸 권고한다라고 하면서 SK 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 전후 가격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놓고 보면 6만 1,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리포트에 오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보면 사실 좀 부정적인 부분인데 저는 작년하고 올해 안 사셨으면 그리고 길게 보고 모아가시는 분이라면 비중 자체가 40% 높긴 하지만 저는 7만 원 밑에서라면 한 차례 더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비중 확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려보고요. 제 근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장부가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의 장부가 저점은 얼마였냐면 대략 0.96배 정도였습니다. 근데 내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장부가가 얼마냐면 63,000원이에요. 63,000원대인데 0.96배 감안하게 되면 대략 사셨던 가격 전후 62,000원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삼성전자의 지난 10년 내 밸류 저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지금 7만 원대 적자 나는 기업도 아니고 올해보다 내년 돈을 더 번다고 하는데 PBR 기준, 장부가 기준 1.1배에서 1.2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가는 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게 삼성전자니까 기운 잃지 마시고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전 고점인 88,000원, 개인적으로 10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보수적으로 88,000원 전 고점으로 좀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로는 지금 사신 가격이 6만 원대, 6만 3천 원대이기 때문에 6만 3천 원이기 때문에 7만 원 밑에서 한 차례 정도 더 사시게 되면 한 6만 한 4천 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저희가 가져가는 평단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평단가에서 대략 한 5, 6% 정도 손절 라인인 6만 원 정도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가격적인 전략 88,000원과 6만 원 점검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좀 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시청자님, 네. 대형주는 그래도 대형주잖아요. 네네. 너무 또 기운 잃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88,000원이고 지금 손절가 라인 6만 원 잡아주셨으니까 가격 전략 한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그래도 기운 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커피 저희 그 별다방 쿠폰 그리고 또 서적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둘 중에 네. 좀 어떤 걸 원하세요? 저는 별다방 쌤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별다방 쿠폰 저희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뭐 반도체 섹터 오늘 들고 계신 분들은 와 진짜 너무 이거 멘탈적으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026958-908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샵 9083번으로도 문자 저희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환영하겠습니다. 하나 볼까요, 문자 그럼? 1170번님이 좋은 사람들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와 동전주 910원짜리네요. 45% 비중에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상한가를 갈 줄 알았거든요. 고점에서 샀어요. 현재 마이너스 12%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뭐 782원에 등락을 움직인 언더웨어 판매 종목인데 상한가를 갈 줄 알고 샀다라는 거는 뭐 그때 그 순간에는 좀 강한 급등세를 연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위험하지 않아요, 대표님? 개인적으로 제가 좋은 사람들을 봤던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개성공단 쪽, 뭐 대북테마 이거 나왔었을 때 그때 한창 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 생각을 해보면 그때 2018년도 한창 이제 대북테마로 핫하게 나왔었을 때 그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 많이 회자가 되었고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좋은 사람들을 시장에서 제가 검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 5년 만에 좋은 사람들 체크를 해보는 것 같은데 2018년도에 6,7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개성공단 그리고 대북주 관련된 테마가 끝났었고요. 21년도에 사실 거래 정지가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이 무자본 인수 또 경영진 이슈로 인해 가지고 21년 3월달에 주권 매매자가 정지가 되었고요. 네. 바로 그해 5월 기업 회생 절차 그리고 주식 거래 정지가 결정이 된 이후에 오랜 기간 쉬었었죠. 그러다가 21년 10월경에 세코그룹 계열사 우리 인터텍스 중심의 컨소시엄이 동사를 360억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즉 매각이 된 거죠. 매각이 된 이후에 그동안 계속해서 재무 구조 개선 작업을 해왔었고 조금이나마 작년에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 다시 한번 올해 7월 달에 7월 25일이죠. 거래 재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좋은 사람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많이 겪어왔죠. 지금 보시게 되면 2020년 대비 21년이 탑라인이라고 하는 매출액이 줄어들었고 적자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었었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되었고 네. 21년도에 이제 피인수 되고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거쳐서 매출단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는 가운데 이익단이 13억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이러한 재무적인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가지고 거래가 재개되었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분기단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꾸준히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디가드, 제임스 딘 뭐 이런 언더웨어 쪽 이쪽으로 좀 유명한 업체이고요. 그리고 뭐 리바이스, 퍼스트 홀로 등의 브랜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사실
왜 상한가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거래가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쉬었다가 거래가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흑자로 돌아서서 이제 이 정도에서는 상한가 들어갈 수 있고 더 올라가야 돼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좀 리스키한 투자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셨던 가격이 910원이란 말이에요. 910원인데 최근에 올라갔던 가격이 915원까지 어제 올라갔어요. 만약에 어제 사셨거나 하시는 부분이면 정확하게 거의 단기 고점에 물리신 거거든요. 단기 제가 고점에. 생각할 때 어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910원 기록을 한 게 어제예요. 어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딱 그랬다가 바로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시장 빠지는데 78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 무려 45%나 되기 때문에 저라면 이러한 종목은 5% 언더로 가져가고 싶어요. 그럼 가지고 있는 물량 거의 대부분은 지금 정리하는 형태로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저라면 좀 비중 축소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비중 축소하는 게 지금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너튜브 보니까 은주님이 시원한 고릴라 대표님이다. 고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저도 이제 고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이렇게- 고하가 뭔지 아세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혹시 팽하 뭐 이런 건 들어보셨죠? 팽하는 들어봤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고릴라 하이 그런 건가요? 네, 팬들만의 그런 시그니처 인사? 시그니처 인사. 그러니까 제가 고릴라잖아요, 별명이. 네. 고릴라 혹은 만찢남. 그래서 고하. 고하. 알겠습니다. 뭐 만찢남에서 반응이 없으시니까 네. 바로 이제 주식 받아보도록 네, 그럼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좀 잘 견디고 계실까요? 죽겠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가장 힘들게 했던 종목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네, LS 머티리얼즈 평단가는 어떻게 되세요? 17,590원에 30%예요. 17,590원에 지금 30% 비중 담고 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수익권에 있는 종목 아닌가요? 네, 원래 어제는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좀 이제는 좀 탈출하고 이익 실현을 해서라도 좀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신 것 같네요. 네,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서요. 그렇죠. 불안하죠. 알겠습니다. 이런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종목 없는 게 차라리 맘 편하고 좋은 거 아닌가 싶은 게 모든 투자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울트라 코페스터 시장을 독보적 입지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LS 머티리얼즈고 주가도 지금은 계속해서 나름 저점을 좀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데 불안해서 이렇게 수익을 봐도 빨리 좀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대표님. 제가 시장에서 바라보면서 욕심 부려가지고 100% 수익이 나는데 이거를 뭐 200%, 300% 노리다가 마이너스 뭐 20%, 30% 가니까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무리하다가 망하는 경우는 봤어요. 하지만 0.1%라도 먹고 팔아가지고 망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없습니다. 즉 수익이 나는 거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이에 따라서 이제 내 본업이 흔들리는 부분과 멘탈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비중을 줄여놓는 것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추석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죠.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있나요? FMC가 바로 있습니다. 즉 시장의 중요한 이런 변곡일 때 수급이 갑자기 유입이 됐다가 유출이 되는 과정에서 시장은 크게 이렇게 출렁이게 되는데 8월 초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에 따른 악몽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9월 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3% 가까이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 종목만 올라가겠다 이렇게 바라는 것 자체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시면 일정 부분이라도 줄여놓는 거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요. 상승 종목이 46종목인데 하락 종목이 무려 872종목입니다. 즉 지금 보시면요. 10종목 중에서 뭐 9종목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 100종목으로 이걸 한정 지어놓고 보더라도 한 3, 4종목 올라오고 한 96종목 이상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고 이게 내 핵심적인 종목이 아니다 하면 일정 부분은 비중 조절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S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올라오게 된 이유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2차 전지 오르길래 샀어요. 네네. 그렇죠. 2차 전지 오르는 거 보면 사실은 LS 머티리얼즈보다는요.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바닥 탈출하면서 돌리는 모습 자체가 확실히 좀 바닥을 벗어나서 돌리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러한 흐름인데 LS 머티리얼즈는 상대적으로 좀 못 따라가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는 울트라 커패시터, ESS, 신재생 에너지 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해리스 트레이딩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쪽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쪽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쪽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긴 하지만 약간은 결은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었고 작년 말에 상장을 하고 나서 페나케라는 말을 유행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이러한 종목들이 패시브가 나온 괴물이라는 말, 즉 패시브 자금이 인덱스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갔었고 5만 원대 고점을 형성을 한 이후에 14,000원까지 즉 고점 대비해가지고 70% 넘게 이렇게 급락을 해버린 이러한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게 된 계기는 말씀하셨던 2차 전지 쪽과 그리고 헬스 관련된 이런 트레이딩 이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글로벌 주요 ETF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ETF가 어디냐면 태양광 쪽, 즉 신재생 ESS 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쪽이 최근에 금리 인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판가 자체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공급 과잉,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가 시장을 주도 이런 부분은 아니고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과감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의 절반이라도 좀 팔고 챙길 거 0.1%라도 챙겨 가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수익일 때 0.1%라도 좀 챙기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마음 불안하시면 비중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팔고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힘 없다라고 하셔서 선물 드릴게요. 주식 공부하기 진짜 좋은 서적 혹은 아니면 맛있는 또 음료 드시라고 저 별다방 쿠폰 둘 중에 하나 어떤 걸까요? 저는 서적이요. 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서적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너튜브에서 존중님께서 저는 밥을 안 먹고요. 밥 먹고 산책 안 하고 주슐랭 보러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밥 먹고 사실 산책 안 하면 졸립거든요. 근데 그걸 참고 주슐랭을 보러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만약 힘이 네. 있으면 이분에게 진짜 주식 잘할 수 있는 책을 선물을 드려보고 싶네요. 존중님께 그럼 책 한번 나중에 선물해 주세요. 아니 저 만약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라도 오. 저 책 하나 선물 드려보고 싶네요.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중님. 책 말씀하셨는데 네. 저한테도 혹시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우리 제작진과 함께 그쵸.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상담 남기시면 제작진이 저 선물 주신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딱 손 들고 상담 날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문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5460번님의 사연입니다. 솔브레인이에요. 29만 원에 와 비중이요 100% 들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분들 계세요. 비중 100% 올인 하시는 분들 있는데 반도체 섹터를 진짜 완전히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비중 이렇게 실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22만 원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손실폭은 꽤 됩니다. 매출단도 보면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쁘지 않은 것들은 뭐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 유보율은 좋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진 않은데 업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그걸 봐야 되는데 이거 언제 좀 살아나려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솔브레인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도체 특수 소재 쪽 특히나 이런 부분이 주간에 뭐 솔브레인 홀딩스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2차 전지 전해질 뭐 이런 쪽으로도 같이 얘기가 나타나면서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도 같이 연관이 지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솔브레인 쪽은 우리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이 들어가게 되는 공정 재료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세정 식각 쪽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현상 쪽도 같이 들어가는 쪽인데 뭐 공식이죠. 그냥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반도체 램프업 이런 분위기 타면서 같이 올라오는 쪽이고요. 특히나 이런 쪽은 반도체 같은 경우가
감산에서 증산으로 돌아가면서 숫자 같은 경우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솔브레인을 100% 비중을 실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확신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의 업황 개선에 따른 이런 기대감 자체가 그동안에 장비단 HBM 쪽으로만 들어갔다가 향후에 이제 레거시단 즉 범용 쪽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소재, 부품 이런 쪽까지 같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신 것 같아요. 29만 원에 100%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올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런 연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분위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HBM에 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일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수혜주 찾기 꾸준히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런 범용 반도체까지 같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반도체 다운사이클 감산 분위기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증산으로 램프업되면서 올라왔었을 때 얼마나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강하게 실려 있었던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게 최근에는 완전히 깨졌어요. 대다수 기업 같은 경우가 올해 한 4월 그리고 늦어도 5, 6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했고, HBM 장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가 6월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가 7월 달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40%, 많게는 50%, 60% 넘게 빠졌습니다.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예요.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35만 8천 원, 36만 원 러프하게 보게 된다면 지금 22만 원이니까 고점 대비 약 14만 원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가만히서 놓고 보면 한 35% 장비단 뭐 50% 넘게 빠지는 것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덜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최근에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상황이고, 최근에 반등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저점을 낮춰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좀 길어진다. 다만 이제 비중이 100%라는 얘기는 여기에 소위 저희는 영혼을 실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비중을 실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현 시점에서 따로 목표가나 손절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돌리는 모습 자체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보자. 바로 옆에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고점 대비 40% 이상 빠졌고 한미반도체도 50% 이상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 그래도 난 소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 이렇게 위안을 삼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좀 기운 내시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따로 투자 의견, 코멘트 없이 일단 홀딩하면서 시간을 녹여보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다리면 오르는 종목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기다려도 계속 빠지는 게 문제인데, 솔브리에이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형님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그래도 추세가 어느 정도는 좀 돌아올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시간을 한번 좀 기다리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내로 한번 지켜보시고요. 별다방 쿠폰 저희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지금 오고 있는데 또 빠르게 볼까요? 0655번님의 대신증권 우선주 13,669원에 60%. 이분도 비중이 꽤 많네요. 그래도 좋은 건, 그나마 다행인 건 수익권이라는 게 아주 좀 큰 메리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반기 밸류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매도해야 할지 더 들고 갈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셔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밸류업 하면은 금융주, 증권주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뭐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을 거고, 주가 차트도 지금 우상향으로 예쁘게 가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사실은 좀 고민이 아니라 좀 자랑으로도 좀 느껴지거든요, 저는. 뭐 행복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이라고 하더라도 고민도 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맞아요. 행복한 고민이고, 뭐 밸류업 쪽도 있고요. 사실 우선주를 사셨고 대신증권을 사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배당 투자, 장기 투자와 배당 투자 이 부분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 같아요. 기존에 대신증권 하면 실적이 약간은 들쭉날쭉한 가운데 일부 부동산 관련된 이런 그 프로젝트 관련된 이익 자체가 반영이 될 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를 대부분 다 배당으로서 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또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기업이죠. 이게 24년도 3월달 실적으로서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고요. 대신증권 우선주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22년도 이런 부분 자체를 워낙 많이 벌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당으로서 좀 뿌리는 모습이 같이 나타났었고 23년도 좀 줄어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사실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입니다. 한번 공시내역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대신증권 우선주 공시내역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결산 현금 배당 한 주당 배당금이 보통주는 1,200원, 우선주는 1,2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원이나 더 주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배당 수익률 자체도 7.4%, 8.4%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워낙 고배당주를 주는 이런 종목이고 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증권주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고배당주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도 오히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고수예요. 고수고 지분 비중이 60%라 아예 그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경기 방어주, 배당주 이런 쪽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9.5% 넘게 빠질 때 펩시코나 그리고 P&G 뭐 이러한 종목들, 버라이즌 이러한 경기 방어주들은 2% 전후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SK텔레콤 같은 이런 경기 방어 대표적인 통신주는 오늘 50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마찬가지 이런 대신증권 우선주라든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나름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 투자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배당주로서 워낙 길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로 뭐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기보다는 배당 잘 챙겨 가십사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럴 때는 진짜 결국에는 배당, 결국에는 안정적인 뭐 경기 방어 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서 지금 트레이딩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또 궁금증 있으시면 하시다가 문의사항 또 AS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지금 트레이딩 하신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다음입니다. 7620번님의 사연입니다. DXVX 3,790원에 10% 비중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헬스케어 관련한 또 비즈니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제약바이오 이런 분위기 타고 쭉쭉 잘 가나 싶었는데 주가는 또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없는 걸까? 원래도 뭐 이런 섹터들은 뭐 흑자 전환이 어렵고 돈을 많이 쓰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재무제표로상의 코멘트보다는 뭐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DXVX가 최근에 좀 저도 거래대금 상단이나 뭐 종목에 대한 등락률 이런 것들을 매일 장 끝나고 점검을 하거든요. 네. 그때 많이 걸렸었어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최근에 금리 인하 분위기 타고 올라오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쪽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죠. 이쪽을 통해서 관련된 신약 연구개발 쪽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쪽이 당연히 비만 쪽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되는 것 자체는 알겠는데 사실 뭐 확실한 실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시장과 뭐 오랜 기간 뭐 소통해왔던 뭐 이런 기업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비만 관련된 종목으로서 테마로서 한 번씩 언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1,639원 저점 찍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 4,700원 뭐 후반대 그러면 1,600원 감안해서 놓고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즉 올해 저점이 7월 9일인데 최근에 4,700원까지 올라갔던 게 8월 7일이니까 한 달 사이에 지금 3배가 올라온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만 관련된 테마 이런 부분이었었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오늘은 저점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신 가격은 3,790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최근에 4,000원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사신 걸로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쉽게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3, 4, 5, 6, 7거래일 연속에서 지금 음봉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7거래일 연속에서 음봉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점을 갭으로 깨고 내려가는 모습 자체가 지금 그럼 같이 이거는 진짜 나타났습니다. 진작에 좀 팔아라라는 시그널을 계속 준 건가요? 최소한 오늘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좀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행히 비중이 10%니까 저라면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과감하게 손절하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좀 손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지금 음봉이 7개라는 거는 빨리빨리 좀 탈출하라는 시그널을 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7620번님은 빨리 지금 매도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응원하는 마음 담겠습니다. 저희 별다방 쿠폰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꼭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 보내주고 계신데요. 내일도 저희는 이 진단이 계속될 예정이니까 12시 10분부터 여러분들 문의와 또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